6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네, 오늘도 첫 주제를 나누기 전에 어제 이어서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으셔서 정치 인싸 잘 듣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검찰 개혁안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반발 기류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 취지에 맞지 않다. 검찰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 이게 반발 기류의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반발이 일어나는 이 지금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 대부분 예전에는 우리가 강경파 소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틀이 우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리고 검찰에는 수사권을 안 준다. 이런 게 큰 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데 공소청에도 수사권을 남겨놓을 것 같고 또 중수청 검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되면 검찰이라는 조직 아니면은 검찰의 어떤 그걸 잇는 조직에는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데 중수청에는 결국은 2대 범죄 지금 갖고 있는데 9대 범죄를 확대하고 수사를 더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검사라는 어떤 직책 이게 이 기본적으로 공수청만 남겨놓고 나머지 중수청에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떨어져 나오는 조직에는 검사라는 조직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름만 바뀌었지 수사 사법관이라 그러면 결국은 검사랑 같은 거 아니냐 직급을 나누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도 주변에 이제 수사관들 검찰 수사관들 물어보면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청에서는 어쨌든 검사 미치고 죽었다 깨나도 검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분돼 있거든요. 입직 자체가 다르니까. 경찰하고 좀 달라요. 경찰은 순경으로 들어가도 총경 가고 검찰서장 가는 분들이 있는데 수사관으로 간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검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검찰 수사관들은 얘가 그냥 공수청에 있어서 계속 검사 밑에 있느니 중수청 가서 내가 그냥 내 의지대로 수사해보고 내가 잘하면 승진되지 않겠냐 요 생각이 있어서 가려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버리면 안 간단 말이에요. 거의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검사 밑에 계속 있어야 돼?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 기존의 검찰 조직을 그대로 이식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그러니까요. 가장 문제제기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판만 바꾸고 검찰청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뭐하러 하냐. 지금 이런 게 핵심 내용인 건데 왜 그러니까 정부 안은 이렇게 나온 것인가.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발하는 쪽은 제2의 검찰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2의 공수처가 될까 봐 걱정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정부 조직 개편이랑 다른 게 신규 조직을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걸 왜 만드냐면 아직 국수본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대로면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수본이랑 공소청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드는 이유는 국수본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요 범죄가 있으면 민주당도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 국수본을 못 믿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경찰을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경찰의 독립성 논란은 별도로 하더라도. 예.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경찰한테 투자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투자를 했어야 이제 역량이 올라올 텐데 안 됐으니까 그러면 검찰에 있는 역량을 이용하자. 근데 다른 거랑 다른 게 검사를 중수청 수사관으로 발령을 못 내요. 이 무슨 수사사법관 발령을 못 내요. 검사로 입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인사 강제로는 못 하니까 당근을 줘요. 당근을 줘야 되는데 공수처 때 해보니까 공수처는 다 합쳐서 100명짜리 조직인데 이거 3,000명짜리 조직이거든요. 까딱하다가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검사나 그다음에 공소청의 수사관들을 오게 할까? 이 두 개를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지. 법무부에서 행안부 소속으로 갔을 때 이미 검찰 부활 이거는 사실 별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이거 잘못하면 펑크가 크게 나니까 걱정 끝에 나온 거지. 음모론 이런 거는 좀 과도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실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이지 사실은 지금 법무부의 상당한 그 실무권자들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부활시키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건 음모론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80년 가까이 우리가 계속 유지해왔던 제도를 갑자기 바꾸니까 입직 경로 나오잖아요. 내가 사법 시험을 통과해서 또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검사가 됐는데 갑자기 바꿔서 나는 기소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는 이 뭐 말하자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건데 이걸 그럼 민주당은 10년 훨씬 넘게 검찰개혁 주장하면서 예상을 못했느냐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법률적인 부분 또 수사 실무에 관해서는 두 분이 잘 아실 테니까 다 설명을 하신 거고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지금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 그러면 다 알았을 거 단계적인 아니에요. 대안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왜 네. 그것 없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냐? 그러니까 당장 10월이면은 이 법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안이 어떻게 됐던 간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 시점인데 법률 조항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할 것이며 기본적인 얼개조차도 지금 안 나오는 건데 믿고 기다리라고 갖고 금방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뭡니까? 예, 현근 대표 대답해 사실은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려운 답변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물론 말씀처럼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큰 방향은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공수처 개인적으로는 이 검찰 조직을 떼내서 별도로 조직을 만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중요 사건은 다 특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약간 유명무실화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그게 검찰에서 하는 수사를 약간 이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공수처 특검. 근데 그거 공수처 특검이 있는데 다시 또 몇 개를 만든다. 저는 그거는 약간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수사는 경찰로 가는 게 맞습니다. 큰 틀로 보면. 그다음에 기소는 검찰로 가는 게 맞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능력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인데 그거는 경찰의 수사하고 합치는 방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존에 있던 수사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공수처라든지 별도 조직을 만들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요 지금처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인력하고 이게 약간 이제 미국 FBI식인데 한국식 FBI를 만들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인력 국수본하고 검찰의 수사 인력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별도 떼놔서 하나 더 합쳐야 된다. 방향은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봐요. 근데 저런 얘기 몇 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검찰 개혁. 그 지금 집권 세력이 이걸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고 수기하는 거냐, 아니면 갈등과 분란이 있는 거냐. 만약에 갈등과 분란이라면 집권 세력은 집권 세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조율을 못하고 이렇게 자꾸 강성 지층에 끌려다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검찰 개혁의 요체가 지금 민주당의 일부 뭐 의원들이나 강성 지층은 좀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검찰 개혁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검사들 권력이 너무 크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정권 시절에 봤지만 권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너무 그냥 막 됐다. 이 검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건 국민인 것 같아요. 국민이 범죄를 당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수사할 수가 있는가, 늦어지지 않게. 그런 거라면 검찰 개혁의 목표를 조금 더 국민을 주어로 놓고 중심을 놓고 지금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에서 수기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공청회를 하겠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은? 뭘 또 공청회 다 똑같은 주장 계속하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뭐 의총에서도 대부분 뭐 9분이 지금 발언했다 그러는데 9분 다 비슷한 얘기 한 거예요. 예. 공청회도 결국은 찬성 반대 의견 들어보는 건데요. 지금 말씀처럼 이게 뭐 70년 이상 된 과제고 검경 수사권이 민주당이 방향은 어쨌든 수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그다음에 기소는 검찰이 요 틀은 맞아요. 근데 그 가는 과정, 과도기전 과정 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그럼 바로 갈 건지 아니면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갈 건지 그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토론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내도 뭐 대통령에게 지시다 아니면 청와대 뜻이다 해서 무조건 가지는 않아요. 민주당은 그동안에 약간 DNA라든지 이런 게 보면 예. 대통령 생각은 그렇고 우리 생각은 이렇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그건 민주당하고 좀 다른 거예요. 국민의힘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청와대 뜻이다. 그럼 다 가요. 민주당은 별로 안 그래요. 지금까지도 보면. 저는 뭐 그런 하나 현상이라서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고교학점제가 취지가 맞는데 잘 안 되잖아요. 네. 사실 왜 안 됐냐 보면 진짜 유명한 특목 자사고들 있어요. 거기 고교학점제 잘하거든요. 왜? 돈을 등록금을 많이 내니까 학교에 돈이 많아요. 예. 검찰 경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돈을 들여야 돼요. 경찰에도 더 좋은 인력이 와야 되고
변호사와 경감 특채를 하는데 초기에 11대 1로 이랬거든요. 작년에 1.3대 1이에요.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나 뭐 이거저거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권한을 일로 붙이면 돼. 이건 되게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법사위에 지금 통과된 게 뭐죠? 공수처가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 찬성해요. 근데 공수처 지금 인력 없어요. 예. 공수처 인력 보강 안 했고 일만 더 주면 일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제도적인 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다. 방향이 맞다는 것만으로 강변할 때가 아니라 완성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강도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이나 그 검찰개혁 자문단 6명 사퇴했지만 10명은 뭐 보안수사권 일부 유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책임감 있게 집행하는 입장이랑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장에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누구죠? 봉욱 민정수석 저는 조금 억울할 것 같다. 예, 그래서 대통령도 기사 보세요. 마녀 사냥식은 곤란하다라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게 봉욱 민정수석을 그렇죠. 정성호 장관이랑. 예. 예,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보안수사권 할 때 정성호 장관이랑 조상호 장관 뭐죠? 정책보좌관이랑 다 나와서 막 얘기했잖아요. 중수청 얘기, 법무부에 있어야 되는 거 이런 얘기하고 언제 저는 장관 정책보좌관이 토론 나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친검이에요. 조상호 변호사가 친검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 대통령도 형사 변호사를 해봤기 때문에 실제에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거를 좀 막는 최저선은 뭐냐.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도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핑퐁하다가 기소를 못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지 않냐. 예를 들면 한 두세 달 아니면 한 번 정도 부르는 건 괜찮지 않냐. 이런 정도의 예외적인 요건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안 된다 이러면 그건 교조적인 걸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네. 저는 여기 좀 장 소장, 예. 반박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보안 수사권, 그러니까 경찰이 기본적으로 뭐 법률 신문을 하거나 인문들은 경찰이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실제로 처리도 잘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뭐 결정문이라든지 이걸 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검찰이나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법률가들이고 그리고 뭐 어떤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뭐 증거를 내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요. 아 요거는 적절하다 안 하다 주장을 했을 때 근데 경찰은 이렇게 수사를 하시는 거 보면 그냥 불러서 물어봐요. 물어봐서 말이 옳고 그름만 가리고 법률적인 쟁점이나 아니면 이슈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예 보지도 않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핵심적인 건 그래요. 말씀처럼 검찰의 어떤 갖고 있는 현재의 수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든지 그거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 보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나온 것도 중수청을 만드냐는 것도 그걸 보존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보존하고 싶은 건데 그 방식이 저는 보존해야 된다는 원론은 전 찬성이에요. 예. 근데 그 방식이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방식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좋아. 경찰 수사 능력 부족해. 검찰의 수사 능력이 있어. 그 두 개를 따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하는데 이제 핵심 뭐냐면 수사관을 갑자기 경찰로 발령을 못 내요. 인사 문제가 돼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장 소장님 짧게 하시고 마무리를 여권이 하죠. 그런 것들은 잘 정리하시고요. 법조인이 아닌 이제 평론가로서 네. 이 현재 상황을 좀 보면은 네. 참 한심한 게 고위 당정청 당정대 회의 하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합의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입법 예고를 한 건데 갑자기 처음 듣는다라는 식으로 여당 몇몇 의원들이 막 삿대질하는 게 그게 맞냐라는 생각과 예. 경찰이 비대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성호 장관 얘기하시잖아요. 경찰 권력의 그 비대화, 집중화 이것을 최소한 견제 장치 마련해야 되지 않냐. 또 다른 검사들 만들어 놓을 거냐. 그 보안 수사권 이런 게 그게 뭐 큰일이라고 이렇게 막 달라드냐고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1번 과제가 검찰 개혁이고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가 됐고 네. 정부와 여당 사이에 잡음이 없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내부적인 갈등처럼 내비치냐 어떤 부분이 문제냐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됐던 건데 그러니까요. 네, 큰 오늘 문제죠.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의 공천 의혹 관련 수사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이 말을 맞추고 이제 김경시 의원이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는다. 뭐 이런
이렇게 정리가 됐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귀국을 한 이후에 구도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직접 받은 적이 없고 보좌관 보고를 통해서 알았다는 입장인 거고, 김경시 의원은 강 의원 보좌관에게 공천 헌금을 요구를 받았고 내가 직접 강 의원에게 돈을 줬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또 보좌관은 강선우 의원의 지시로 정체 모를 물건을 차에는 실었다. 다 이렇게 진술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시 의원은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방금 전 얘기를 급히 마무리 지신 건 이해는 하는데 그거랑 연결 지어지잖아요. 경찰 기존의 수사가- 상황이었으면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 있었으며 김경시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구속도 안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언론에다가 자기 얘기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아마. 오늘도 뭐 하나 저 어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국민들 답답한 거, 이런 거 하나가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게 아니고, 야 이럴 수가 있어? 이걸 왜 가만히 둬? 나온 지가 3주가 넘었는데 중간에 미국을 갔다 와? 거기 가서 또 V자 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본인이 뭐 형사 피해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게 제대로 뭐라고 할 거예요. 견제도 안 되고 뭐 징벌도 못 받고 결국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다 연결이 되는 상황이다.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뭐겠어요. 서로 자기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거 밝혀달라고 수사하는 건데 지금 여당이 정권 잡은 지 7개월 넘었는데 아직도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정치 문법으로 제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정치 문법으로 보면은 강선우 의원이 거짓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것도 공천원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한테 직접 주지도 않았는데 보좌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공천을 보좌관한테 받습니까? 당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인 강선우 의원이 공천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선우는 자기는 받은 바가 없고 보좌관 통해서 보고받고 돌려주라고 했다. 이거는 좀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상황에서 제일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은 그냥 보좌관이요.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강선우, 김경 이 두 분에 대해서 발빠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이 사람들이 좀 법률적인 대응 그리고 이런 거짓말 같은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조금 지금- 방언론이 있어요. 예. 왜냐면 보좌관 말도 믿을 수 없는 게 이분은 저는 뭐 잘 모른다, 받은 적도 없다, 막 이랬거든요. 관여를 안 했다. 근데 김경시 의원은 그랬잖아요. 먼저 제안했다, 보좌관이. 근데 제안했는데 나중에 주는 자리에 없었다. 주는 자리는 피할 수 있어요. 뭔가 집어넣는데 뭔지 몰랐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쨌든 뭐 제안을 당연히 보좌관이 본인 판단으로 안 했겠죠. 안 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의원이 얘기하니까 보좌관이 가서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 인물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 믿을 사람은 아니 없다. 그런데 그 중에 불리한 얘기만 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경시 의원은 보좌관이 와서 제안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있었으면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보기에 제가 그 뭐 어쨌든 무슨 뭐 당장 주는 자리는 없었겠지만 물건을 뭐 차에 실었다 그러면 그 물건이 뭐 빵이겠어요, 커피겠어요. 뭐 당연히 네, 유축이 되잖아요. 근데 제일 저도 궁금한 거는 나중에 이게 돌려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 분이 말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수사하기는 되게 쉬워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이 다 모순되기 때문에 세 분 앉혀놓고 예. 뭐예요 물어보면 거기서 그러니까 대질 판단이 들어가면 나잖아요. 금세 알 수 금세 있는 건데 알겠죠.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냐. 그리고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찍 귀국해서 뭔가 경찰 조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지만 텔레그램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웠고, 그리고 이번에 또 압색에서 그 컴퓨터 가져갔더니 하드디스크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정황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쉬운 수사를 왜 이렇게 결론을 못 내고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일찍 출국 금지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경찰 얘기처럼 뭐 고발장이 안 들어왔고 수사기 왜냐하면 검찰이 예전에 수사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문제가 되면 바로 출금 시키거든요. 그다음에 명장도 받고 그거는 뭐 인지 수사가 있기 때문에 뭐 고발장 들어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찰이 그동안 그래서 많이 의문을 갖는 건데 수사력에 대해서 이런 정치인 수사라든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수사라든지 뭐
뭐 재벌 수사라는 게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동안 그냥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예.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전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봐도 출금지 늦었고 영장도 늦었어요. 압수수색도 늦었고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 욕을 먹는 것 같긴 하는데 지금 근데 돈을 주고받은 사건은 사실은 뭐 녹음을 해놓거나 뭐 이체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술이 그럼 근데 어쨌든 모레- 이렇게 예. 모순이 되면 예. 수사는 오히려 쉬워요. 강선우 의원이 모레 이제 직접 대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 강선우 의원은 그 휴대전화 비번 같은 거 공개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과연 경찰이 어디까지 밝혀낼 것인가? 지금 강선우 의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뭐 혹시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 뭐 알 건 없지만 네. 지금 또 비판받은 게 김경 서울시 의원 네. 서초구 지분 압수수색에서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거주하는. 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하자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게 일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김병기 건도 마찬가지인데 동작서 무마한 게 뭐예요?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경찰 개혁 없는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고 검찰과 경찰의 서로 견제 시스템이 없으면 개혁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이거는 지금 언론에서도 이렇게 깠으면 비판했으면 당장이라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경찰에서 검찰 통해서 바로 신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단순히 이 사람들 처벌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굉장히 연관돼 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이제 야당에서 공격을 하겠죠. 김경은 키워드가 강선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정치 공세로 계속 갈 거다. 그 시시비비 진실과 거짓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좀 봐야겠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따지면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수사기관 간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특검을 가는 게 맞잖아요. 논리상. 이게 급하니까. 공천원금 특검. 그렇죠. 그 주장 받아주셔야지. 아 그래요? 장동혁 대표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힘 저희 당 실어줘야 됩니까? 대표시니까. 아, 예, 그래요. 진정성을 오. 인정해야죠. 야, 그 얘기 잠시 후에 또 장안연대.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오, 들으시죠. 드디어. 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지금 김 전 원내대표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개인 금고 추적에 지금 수사력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금고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핵심 물증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데 뭐를 예상들 하고 있는 아니 건가요? 금고잖아요. 네. 그럼 뭐 금이나 귀중품이나 돈이나 현금이나 그런 거 그런 게 있겠죠. 있겠죠.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옷가지를 넣어놓겠어요. 아니면 칫솔 같은 걸 넣어놓겠어요. 아니죠 무슨 뭐 땅 문서. 아니요 뭐 녹취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서류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떤 있을 수 있겠죠. 뭐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 서류가 수도 있을 있고요. 수는 있겠죠. 예. 예, 뭔가 뭐 1m면 뭐 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격리서라도 뭐를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금고 찾아봤자 금고를 안 열어봤을까요? 옮기기 전에 옮겼고 옮긴 예. 다음엔 또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또 다른 데 놨을 가능성이 있죠. 금고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을 법한 내용물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핵심은 금고가 아니고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 금고라는 그 물체 자체가 그쵸. 지금 1m라 가지고 오, 굉장히 사이즈가 그쵸. 크고 사실 금고는 사이즈가 작아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를 옮겼으면 분명히 기록이 있을 건데 지금 뭐 CCTV 상에도 없고 그래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건데 그것도 참 미스테리긴 해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김병기 전 대표가 뭐 CCTV를 다 삭제하고 그렇게 못 닦았잖아요. 예. 요즘 CCTV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5만 맞아. 3방에 있고 요즘은 대한민국은 CCTV 공화국이다 막 이러잖아요. 아니 더구나 요즘은 차에 저기냐 내비 블랙박스가 예. 있어가지고 이거 1m 되는 거 옮기면은 들고 못 옮기까네요. 이사짐 센터를 하든지 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 그거 찾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말씀처럼
저도 이게 1m 된 금고나 되는 금고를 집에서 보통은 집에는 이렇게 조만한 맞아요. 금고 이런 거 갖다 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금고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 요즘도 보면 뭐 귀금속이나 예. 옛날 같으면 땅 문서나 중요한 문서는 그 금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분들도 보면 좀 사무실에 조그마한 금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좀 잘 나가는 변호사분들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두 분도 뭐,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막 그러니까 막 그 거물급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보면 있더라고 예전에 예. 보니까. 근데 그렇게 1m나 되는 금고를 뭘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래 도대체 거기에 뭐가 들어있길래 뭐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 건데. 뭐 근데 골드 바라도 하나 있으면 네. 또 재산 은닉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 바깥에 있는 뭐 시계나 금이라도 나오면 뭐 별건 수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추가적인 기소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돈에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돈의 출처를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따져가는 거 그것도 참 수사의 한 과정일 텐데 김명기 전 원내대표는 이번에 제명이 됐고 재심을 가겠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명 여부는 이제 의총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건데 설득 작업에 지금 들어간 건지 어떻게 보세요? 설득이 안 통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뭐 버틴 거 보면은 어쨌든 본인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보호막을 계속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다른 건들이 밝혀지게 되면 더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진 탈당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버텼는데 좀 더 설득한다고 그래 나 탈당 뭐 할게 이렇게 선당우사적인 뭐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자진 탈당이라는 선택지는 없고 예. 그렇다면 당에서 지금 제명 조치를 했는데 그 입장도 달라질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재심 결정문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 보니까 아마 좀 고심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게 법률적으로 주장했던 징계 사유가 지났다. 3년. 그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도 과연 뭐 제명까지 할 만하느냐 이 부분 다투는 것 같은데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저희 당은 이번에 이제 윤리심사가 중앙윤리심사이기 때문에 네. 재심도 거기서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럼 의총에서 의원들 근데 과반 의총은 찬성해서 그렇죠. 변수는 있어요? 의총에서는 이제 제적 과반수기 때문에 과반수. 근데 지금 당내 여론으로서는 뭐 윤리에서 제명했는데 그거를 다시 의총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 그래도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과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아마 매달리는 것 같은데 대체적인 기류는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지금까지도 이게 정치 뭐 공식 문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가서 어쨌든 무죄를 입증하고 혐의해서 돌아오겠다. 실제로 그런 분도 많고요. 그 부분에 되게 아쉬운 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나중에 뭐 정치적으로 재기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처럼 가면 계속 이제 누가만 되고 다시 복귀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럼 일반적인 그런 과정을 김병기 전 의원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어쨌든 정치 복귀 나중에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근데 본인 입으로 저는 무혐의다. 어쨌든 혐의가 그러니까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모순돼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는 궁금한 게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탈당한 이후지만 긴급하게 제명 조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 이상 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조치잖아요. 그게 그거 할 수 있지 않나요? 비상징계라고 하나요? 민주당에서? 그건 왜 안 하는 거죠? 아, 그거는요. 비상징계는 보통 언제 하냐면 되게 급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급하잖아요. 윤리심사하고 두 개 같이 하진 않아요. 윤리에서 제명을 하면 비상징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윤리하기 적정하지 않거나 탈당해버렸기 때문에 또 징계 여부가 있는데 윤리에서 징계하고 또 비상징계하고 그거는 안 맞아요.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면 예. 현 변호사님은 민주당이 참 어려울 때만 나와서 방송을 힘들게 하신다.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괜찮습니다. 몇 마디 안 아니, 그만-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오늘 전반적으로 참 역량이 되시니까 영향은 하시는 걸로, 되시는데 예. 참 고생은 나쁜 짓을 누가 하고 고생은 지금 현 변호사님만 늘
일을 한다는 표정이 생각을 상당히 유해요 오늘은. 네, 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저런 표정. 아, 왜요? 알겠습니다. 좋다고요, 좋다고. 그러니까 윤리위의 결정이 나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요 모습에서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이런 그거 시각들이 자체가 있었고. 그 잘못된 보도예요. 음. 보도가. 그러니까 예.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면 비상징계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윤리위를 못하거나 아니면 윤리위 안 했을 때 비상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도 자체가 팩트가 약간 정당의 당원 다른 거야. 당규가 뭐 그렇게 꼭 왜 그러세요? 지금 당헌 당규 네. 따지고 이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의총에서까지 결론이 나고 나면 사실은 김병기 전 원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없는 건 거죠. 의총이 결정 내면 그걸로 끝나는 네.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적 조치로 뭐 가는 뭐 가처분을 가거나 예. 아니면 법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절차를 그래도 지금 뭐 시간을 두고 다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나와서 소명도 했고 예. 그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절차적인 걸 지키면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당내에는 그냥 법원에서 보면 당이라는 건 그냥 사조직이에요. 우리 동창회라고 비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소명했고 그럼 결정했고 의원총회 거쳤고 그러면 사실은 법으로 가도 이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2월 초쯤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요. 한 차례 부결됐던 1인 1표제 재추진을 밝혔습니다. 이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기존의 20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안이잖아요. 이제 통과되면 오는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지금 분위기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이게 봐야 돼요?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려운 얘기만 그러니까 계속 하시네요. 당에서 민주당에서는 현근택 변호사님 공로상이라도 따로 줘야 돼요. 공로상. 공천이지 뭐. 아니 근데 사실은 알겠지. 예전에 이제 60대 2를 이제 20대 1로 낮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1대1 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엄청 얘기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은 이거 1대1 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예. 국민의힘 분들이 보면 아 뭐 20대 1이 뭔 소리야.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니 1인 그때는 60표였거든요. 예. 1인 60표면 무슨 그치. 말도 안 되고 1인 20표도 말이 안 돼요. 더불어민주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 나왔을 때 대의원에서는 지었나? 저요, 그렇죠? 당원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인데. 네. 그래서 저는 방향은 일단 맞다고 보고 여기에 약간 이제 뭐 지난번에도 안 된 게 약간 뭐 행정적 착오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뭐 약간 소외 지역이라든지 예. 특히 이제 경남 이쪽이라든지 경남, 강원, 예, 강원 충청 이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 좀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거를 1인 20표를 그냥 유지하는 거다 하면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아니 저게 민주당이 맞아? 아직도 저러고 있어? 저는 맨날 얘기해요. 국민의힘 그거 없어진 지 얼마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토론이나 논쟁이나 요 부분이 좀 없이 하다 보니까 된 거라서 좀 당원들 의견도 듣고 의원들 의견도 듣고 좀 해서 공개적으로 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가 본인 나 안 나간다. 하지만 이 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건 꼭 해야겠다. 내가 당대표 재임 중에. 이러면 이제 진실하게 믿어지는데. 근데 제가 다음에 나갈지 안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아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좀 뭐하냐.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아니 그러면 집권 여당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할 거며 검찰개혁 부족한 건 어떻게 할 거며 뭐 예를 들면 상법 3차 개정은 어떻게 할 거며 지금 뭐 수없이 많은 현안 뭐 저출생 문제 이런 거 고민을 안 하고 1인 1표를 정말 해야 돼.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이번 주에도 갤럽 조사 같은 거 보면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한동훈 제명하고 뭐 난리가 나서 이제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왜 내려가냐고요. 물론 국민의힘도 내려갔어요. 거기가 더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거는 이건 진짜 제대로 된 그 상황이 아니다. 이거 지금 예를 들면 김병기 원내대표라도 비상징계 뭐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비상징계라도 했으면 제가 이건 뭐 그냥 이 정도면 됐겠다는데 우선순위가 뭘까? 정 대표에게 사심 아니면 설명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게 듣다 보니까 지금 계속 현근태 변호사가 불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아니고 지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윤리를 일대상도가 이게 맞는 하면 것인가? 비상징계를 할 수 없어요. 너무 애쓰지 그게 마세요. 좀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보도 그러니까 윤리도 하고 비상징계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제 거예요. 그 팩트는 건드리지 알겠어요. 마시고요. 알겠어요. 예.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네.
1인 1표도 사실은 이렇게 시기적으로는 약간 지금 논란이 있지만 당내 공감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다 있어요. 지금 이 1인 1표제는 갈등의 가장 중심 축이 이게 연임용 룰 변경 아니냐 그렇죠. 이 시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8월 2일인가요? 작년에 그때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5개월 이제 6개월 아직 안 된 딱 그 정도 상황인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연임 운동만 한 것 같아요. 여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면 예를 들어서 경제단체장들도 만나면서 수치도 좀 얘기하고 좀 큰 얘기하면서 국정의 중심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머리에 남아야 되는데 그동안 활동하신 거 보면은 무슨 뭐 경주 박물관 가서 금관 얹은 사진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싸운 거 김병기 원내대표랑 다툰 거 대통령이랑 뭐가 있고 대통령 순방 때마다 뭐가 나오고 이런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당이라서 그러실 수도 아니 있어요. 그게 아니죠.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어요. 이분이 여당 대표인데 과연 무슨 얘기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분의 과거 전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경제 관련 수치 하나가 안 나와요. 여당 대표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분이 연임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나오는 얘기가 내가 연임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이런 대답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더 큰 얘기가 나와야죠. 이 제도는 어떻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하고 이유가 뭐고 이게 나와야지. 아니, 근데 그 그러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설명했던 것으로 1인 알고 1표에 물어보면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서도 1인 1표는 반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왜 저희가 나오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1인 1표는 논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한번 네. 부결된 걸 다시 추진하니까. 그러니까 예. 정당성을 그래서 더 이게 입증을 나오는 해야죠. 그러니까 당원 주권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혁 방향이다. 이런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러한 큰 뭐 원칙적인 얘기보다 당 대표로서는 나 연임할 수 있는 최적의 룰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뭘까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해가 되는 게요. 이성윤 의원 있잖아요. 예.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꼴등했어요. 4등했어요. 근데 권리당원 투표에서 1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청 정청래 대표를 옹호했던 그런 사람들의 종합 수치가 53%고 친명 후보 둘 합치면 45예요. 권리당원에서. 그런데 중앙위원 따져보면은 친명이 56이고 친청이 40이에요.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위원의 표를 줄여버리게 되면은 내가 연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본인으로서는 연임하고 싶어 하는데 룰 개정하겠죠. 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거야. 근데. 아니 그 약간 거기서 또 착각이 있는 게 네. 중앙위원하고 대의원은 달라요. 네. 다른 거예요. 중앙위원은 뭐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뭐 의장 이런 분들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약간 정치 우리 당에서 약간 정치 핵심에 있는 분들이고 대의원은 지역구별로 한 50명 정도 예. 내외에서 전국적으로 한 15,000명 돼요. 그 중앙위원은 한 뭐 300명에서 500명 그 사이고 완전히 다른 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강성 당원층의 영향력이 그렇죠. 과도하게 커져서 이제 그 세를 등에 업고 연임을 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시각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뭐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입장인 것이죠. 제가 한마디만 예. 더 하면 현근택 변호사님 화내실 것 같아서 여기서 아니, 얘기하세요. 우리 서로 아니 우리 당에 지켜주는 거예요? 민주당에 대해서 좀 아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정청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뭐 했는지 보시면요. 그 서울 마포가 지역구고 고향이 충청도잖아요. 근데 광주 전남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경합 지역에 가서 내 몸 헌신하겠다거나 서울에서 그동안 몇 번 선거를 졌는데 더 헌신하는 게 아니라 광주 전남에서 박지원 의원이랑 골목골목 무슨 선대위원장인가를 해요. 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아니 그럼 충청도의 알겠습니다. 고향에 가서 하지. 왜? 거기서부터 이 비판의 맥락에 서사가 있는 거다라고만 그 얘기예요. 네, 어쨌든 이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그냥 통과돼서 간다 뭐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죠. 분위기는 그런 거죠. 뭐 지난번에도 부결을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근데 다들 이틀로 넓힌다면서요. 그 투표하는 네. 기간을. 그래가지고 더 많이 투표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것 같아요. 강원 민주주의가 몰라요. 작년에도 누가 한덕수 안 되고 김문수를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에서 투표할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해봐야 아는 거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이게 들어요. 언제죠 표결이? 정해야 되는 거.
이게 정해졌던데. 낮에서 봤는데 네, 뭐또 남았으니까 무심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무심합니다. 자, 이혜훈 후보자 내일로 예정됐던 청문회 이거 갑니까? 못 갑니까? 이게 여당 단독으로 갑니까? 뭐 지금 뭐 저기 야당에서는 자료 이거는 안 열 필요도 냈다고. 없다. 그렇죠. 뭐 지금 그런 자료도 거잖아요. 안 내고 예. 특히 이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정말 이런 걸 어떻게 얻었나 싶은데 비망록을 그렇죠. 본인은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나는 아예 작성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청문회 당일에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걸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본인은 작성 안 했다고 하는 비망록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한 번도 아니고 막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내용도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게 있어요. 뭐 무슨 종교단체에 계신 분한테 동료 의원들의 낙선 뭐라고 할까 기도 뭐 그런 것까지 부탁을 했다고 하니까 또 본인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거기에 적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작성한 거, 이혜훈 의원이 작성한 거라고 인정되는 순간 뭐 더 이상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천하람 의원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네. 제보한 분들이 대단한 건지 참 신기한 게 비망록이지만 어쨌든 수첩일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의- 타이핑했대요. 타이핑 타이핑한 그거를 파일이래요. 프린트해가지고 그냥 넘긴 거네. 그럼 보좌진이 넘겼겠지 그러면. 근데 누가 비망록을 넘겼겠어요? 보좌진하고 공유할 리는 없고 그래서 그 입수 경위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서 어떻게 있다가 나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타이핑했다는 것에서 또 놀랐습니다. 오히려 이걸 자기가 막 정리를 한 거야. 저도 타이핑이라는 데서 약간 이게 2017년 거라는 거예요. 네. 벌써 한 7, 8년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2017년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점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좌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이핑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작성했느냐 결국은 파일을 누가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보좌관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작성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에 들은 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과연 누가 쓴 건지 그게 좀 제가 보기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보좌관 이런 거 쓸 일은 없고 막 그 쓴 거를 이렇게 뭐 파일로 다운 받았다든지 뭐 프린트해가지고 준 것 같은데 얼마나 원한이 깊었으면 이런 일까지 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나온 단독 보도를 보면 그 통일교 자료에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비망록 기록과 일치하는 이혜훈 후보자의 참석 명단과 영상이 포함돼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이혜훈 후보자는 내가 청문회에서 다 소명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건데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열릴 필요도 없다. 청문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시라. 지금 이런 입장인데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 것인가 지금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어요. 이민자 위원장이 그래도 방망이를 쥐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방망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안 한다 안 그러면 한다고 강제로 뭐 못하죠. 끌고 저기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뭐 제가 보기에는 약간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회의 진행권을 뭐 박탈할 위원장이 수는 안 없죠. 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네. 국회법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위원장이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상대 측 간사가 대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래요? 그까지 그래요? 할 만한- 그렇게까지는 안 만약에 하고. 뭐 법상은 그건 있다 넘겨줘야 하더라도 될 텐데 사회권을. 그렇게까지 가면 되게 이제 뭐 그런 강제로 했다 막 이럴 수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근데, 있나요? 예, 근데 어쨌든 이미자 위원장은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차라리 그냥 열어서 이걸 그냥 명명백백히 다 보자. 지금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이 얼마만큼 임명을 강행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다 안 연다는 뭐 부차적인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미자 의원이 안 한다고 해요. 간사가 할 수 있다고 쳐요 민주당에서. 그럴 만한 분인가라는 생각을 또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게 먼저죠. 그런데 이제 증인 채택한 명단을 보면 이번에는 방어보다는 좀 여당도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이던데요. 근데 이런 거겠죠. 이제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사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제명권이니 뭐 단식이니 뭐 이렇게 좀 뒤숭숭하니까. 네. 그래서 이혜훈 리스크 이슈를 더 길게 가져가. 그러니까 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한 일주일이라도 더 연장할수록 이것이 그나마 상쇄하거나 그 여당에게 좀 집권 정부에게 타격감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오세훈, 한동훈, 이해훈, 훈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안 맞다고요? 훈. 훈이 훈과 안 맞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시간을 끌 만큼 끌었으니까 적어도 1월 안에는 그냥 지명철회든 자진사퇴든 좀 정리하는 게 국정운영 드라이브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근데 저는 이미자 재경위원장이 이걸 안 한다. 우리 사실은 야당이 위원장 뭐 방망이 들고 있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고 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자료를 안 내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자격이 없다든지 이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권한인 것 같지만 약간 일종의 또 의무예요. 예, 본인이 왜냐하면 넘어오면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비판을 할 수 있는데 회의를 안 열겠다. 그건 제가 보기에 좀 오버인 것 같아요. 그럼 회의는 회의를 열 만약에 것 안 같아요. 열어서 열긴 그러니까 연다니까요. 열것 같아요. 연기는 열어요? 그러니까 안 제 하겠다고 말은 그랬잖아요. 시기를 늦춘다니까 제 얘기는 아. 시기를 늦춰서 지정돼 있는 건데 그럼 위원장이 안 열면 이슈를 연기해서 더- 다시 해요? 그런 이슈를 것도 더. 좀, 예. 시간을 더 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왜요? 나오니까. 시간을 더 끌어서는 더 그러면 끌기가 이슈를 더 끌어오니까. 할 증폭시켜서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이제 아. 민주당에서도 나올 거야. 야, 이 정도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대통령이 쌓이는데. 그냥 철회하게끔 그런 수순으로 자진 사퇴 형식을 원하겠죠. 여당에서 얘기를 하겠죠. 아이 도저히 이거 청문회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예. 개차량 통과가 안 돼서 게임이 안 된다.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청문회가 열리고 민주당에서 청문회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부적격으로. 도저히 적격으로 도저히 동그라미 빈 공간으로 해놓으면 음.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명분을 삼아서 그럼 뭐 국회에서 여론이 그러니까 내가 지명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의원분들도 되게 대단히 이걸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방어해야 되냐 공격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지금까지 모습 보면 이거를 방어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정체성과 본인의 뭐 의원으로서 양심을 벗어난 그런 방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쉬워 보이지 키워드가 않아요. 최동욱, 윤석열 이렇게 키워드가 아이고. 새로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망록. 그 이거 어떻게 해? 예. 윤석열이 잘 봐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정치 비방록대로라면 자금 그걸 어떻게 의혹과 방어할 거야?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방어할 그때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그럴 없잖아요. 수 없잖아요. 이게 왜냐면 약간 사실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윤석열이 최동욱 검찰총장 거의 아버지처럼 여긴다는 게 많은 정치인들 다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여긴다. 그러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걸 사건 무마를 의뢰했다라는 의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비망록에 있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아, 서울중앙지검장 네. 때. 그럼 만약에 그래서 지명 철회를 해요. 지명 철회를 하면 지금 이 비망록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요? 뭐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수사로 예를 이어가야 들어 되는 낙선 건가요? 기도 어떻게 이런 되는 건 거예요? 뭐 누가 얘기하더라고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인데 비망록 내용은 이제 덮이는 것인가? 만약에 지명 철회가 덮이고 안 되면 덮이고 간에 이해훈 의원이 이 상태에서 지명 철회되면 그분은 다 잃는 거죠. 남는 건 예를 들어서 분양받은 거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그까지 얘기하는 게 참 수사는 그냥 그렇습니다. 수사대로 가는 거예요. 예. 왜냐면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네. 논란인 거고 네, 끝난다고 냉정하네. 해서 정치적인 논란이 끝난다고 수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엄밀하게는 나오나. 그 이제 불법 분양 받은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기소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물론 일부 소유권을 이제 나중에 증여해서 부부 증여해서 이혼 후보자도 갖고 있지만 남편이 주택법 위반으로 일단 기소가 돼야겠죠. 아들이랑.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은 뭐 일단은 모르죠. 그 법적 처벌 받으면 아마 분양도 취소되죠. 그러니까 네, 몇십억 취소돼. 날리겠죠. 네. 내일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줍줍할지 궁금하네요. 광고 들으시죠. 네. 네,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장성철, 김준우, 현근택 네 분이랑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